오늘. 아이고 이제 초대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초대석 늘 저희와 함께하는 시원시원한 평론의 대가 우리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국장님도 어제 TV 토론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어요.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대중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정한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준석은 이 선을 마구 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좌표 찍고 혐오하자고 차별을 선동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야말로 누구나 다 해요. 나 빼곤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 빼곤 다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성 참여하고 여성 차별하고 선동하고, 그다음 장애인도 그렇고 가난한 시민들 죄다 그렇고요. 연세 드신 분들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종자가 나왔나 싶어요. 그다음 방송 토론에서도 보셨지만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척하면서 혐오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여성 혐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혐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제 텔레비전 누가 지켜봤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국민들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거죠. 가족끼리 함께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민망한 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작자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대선 후보 자격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준석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인간 말종하고 공동체를 대놓고 파괴하는 사람들 곁에 붙어서 뭔가 빌어먹고 있는 거다. 당신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2025년 5월에 이준석과 함께했다는 그 낙인은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이준석이 사퇴하지 않으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지금이라도 사퇴해라라고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지금 우리와 함께 정치권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퇴출 운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궁극적으로는 조만간에 국회에서 이준석을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냥 냅두면 정말 일종의 암세포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요 국면만 넘어가면 또 꿈틀꿈틀 살아날 거예요. 되게 놀라운 건 어제 아주 극단적 저질 악질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설명을 하거든요. 자기는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갈라치기를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함이라든지 반성도 없고요. 네. 어제 토론에서도 보셨잖아요.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냐 해서 2차 토론에서 정말 엉뚱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숫자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좀 착오했다라든지 그렇죠. 뭐 죄송하다든지 이러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 사실 자체를 언급도 하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게 저 어른들한테 잘못 배운 게 그거예요. 절대 잘못해도 사과하지 말라. 이건 괴물이지. 근데 그걸 어른들이 가르쳤을까요? 부모가? 어른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과하면 진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뭐 사이트에서 배운 거 아닌가요, 이 사람? 이 사람의 세계관. 아니 예전에 그 총선 때 막말 파문 때문에 그랬을 때 무려 그때로부터 한 8년 전 막말이었는데 어쨌든 사과했지. 고개 넙죽 숙였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왜 사과하냐고, 이 선거 국면에서. 사과하는 거는 지는 건데 그 기세 꺾이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이 사과하는 건 쉽진 않아요. 인색하게 굴죠. 그러나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지. 내가 괴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숫자 문제잖아요. 숫자 문제는 착오할 수 있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우리가 20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머릿속엔 20이라고 정리됐는데 그게 발음으로는 2라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도망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여러 있어요. 그리고 사과하기 싫어할 때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유감이잖아요. 유감을 표명해서 유감 표명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이거든요. 그냥 감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감이라는 게. 그게 지적한 너에 대해서도 내 유감이 있어.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이 있다 정도의
가치 중립적 표현인데 그 정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말종인 것 같고 예. 우리 정치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일그러지고 아무리 내란판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준석 같은 사람의 자리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참 이게 아까도 제명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그 제명권과 관련돼서는 국회에 또 이제 이준석을 비호하고 두둔할 만한 세력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국회에는 많지 않은데 네네. 펜코엔 많죠. 아까 펜코 보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 펜코 분위기는 뭐 이 발언 자체를 큰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 같아서 그뿐만 아니라 일부 분열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화제가 된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네네.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명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잘못한 게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내란을 선동하고 어쩌고 그랬잖아요. 네. 뭐 밥 쏟아주고 뭐 한다 이런 거. 그게 공동체 파괴여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도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제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자기들끼리 뭐 동창회 비슷한 분위기에서 그냥 약간 업돼가지고 몇 마디 한 것의 잘못과 이준석처럼 온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네.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네. 차별을 선동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의 잘못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맞아요. 네.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어요. 그 통합진보당의 잘못을 꼼꼼히 따져보고 네. 그다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의 잘못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공동체의 해악이 큰지 예.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변변한 사과도 안 하고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네.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100석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이 잘못된 걸 그냥 지켜보고 3년 동안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 이후에 이준석은 국민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 정치인이 됐습니다. 물론 네. 그 중요하다는 건 정치적 위상이 아니라 퇴출시켜야 될.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 오늘 이후에 그럴 거예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준석이 유세하고 다니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 왜 그래요? 나 어린애랑 같이 봤어요 어제. 왜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국민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돼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국내에서도 이런 발언이 화제가 되지만 저는 국외에서도 이런 발언을 인용하거나 하면 그 나라 망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진짜. 어쨌든 이준석은 너무나 쉽게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예. 갑자기 이름을 알렸고 네. 뭐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방송에서 많이 팔렸잖아요. 방송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키워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한 영상 테러를 범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쫓겨나겠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나의 단단한 지금 지지 집단이 있는데 나를 친다고 한번 해봐. 난 더 뜨겁게 지지를 받을 거야. 아마 이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싶어요. 단단한 지지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 광기에 사로잡힌 몇 명의 그냥 환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착시 현상이고 착오죠. 네.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윤석열이 옛날에 그랬어요. 모 지역의 어떤 시장에 가면 시민들이 자기를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머지 보면 다 뭐 언론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거나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거나 하면 다 가짜 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신 건강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미쳐가는 과정 아닙니까? 네. 어느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이준석이 환호받아요. 와 용감하다. 용자가 따로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트를 벗어난 세계 그러니까 일종의 망상의 세계를 벗어나면 이준석은 정말 형편없는 저질 인간이거든요. 예. 그거 알아야죠. 모르면 할 수 없고요.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국민들이 내보내야 되고 내란의 밤 때 이준석 행보와 관련해서도 정말 어제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질문이 나왔죠. 강남에서 술 먹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내란이 벌어진 근데 난 상황에서. 집이 서울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동탄 가가지고 씻었다는 거야. 아니 그 강남에서 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원희룡하고 같이 먹었다며요.
그날. 예. 그리고 어떤 업자가 술을 샀대요. 2차까지 가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향응이고 접대를 받은 거잖아요. 어떤 관계, 어떤 기업인에게 왜 접대를 받았는지 이준석은 밝혀야 되고요. 그렇지. 초선 의원, 그때는 39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39살의 초선 의원이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기업인에게, 기업하는 사람에게 고가의 음식을 제공받으며 2차까지 간 이유 설명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이준석은 성상담 문제도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뉴스타파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난잡한 인간이고 저질 인간이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내란이 터졌잖아요. 예. 근데 강남에서 여의도 오기도 바쁜데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왔거든요. 멀리서라도 저도 그날 밤에 정말 각지에서 오신 분들 많이 만났어요. 네네. 어떤 분 막 김포에서 지금 날라왔어요. 막 이러고 그래요. 네. 우리 그 하승수 변호사님. 네. 그분은 지금 홍성에 살죠. 홍성 살잖아요. 네. 홍성 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 여의도에 온 거예요. 그 양반은. 기차 타고 다니는데 홍성까지. 네, 저기 천안 아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예산 지나가는데 소식 듣고 바로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천안 아산역에서 막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승수는 애국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 아니 그런 그 뭐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차라리 국회 가셔야죠. 차라리가 아니라. 근데 하여튼 그런 분도 계신데 그냥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예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준석은 술 먹다가 여의도에서 너무 먼 동탄까지 가서 샤워까지 하고 아마 술 깨고 이랬겠죠. 그리고 돌아오고는 그다음에 또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막 반말로 막 다그치잖아요. 시끄러워 임마. 카메라 앞에서. 그렇지. 그게 선출직 공직자가 할 말입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밑이면 막 얕잡아 보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김용태가 자기보다 나이가 5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내 앞에 있었으면 야단쳤을 텐데라는 말을 해요. 공당의 대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는 맘먹으면 싸가지 없게 굴고 밑에는 자기한테 맘먹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파시스트죠. 그러니까 젊은 파시스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세기에 파시즘이 출현하면서 보여줬던 파시즘의 어떤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독일 모델이건 뭐 이태리 모델이건 간에 이게 총체적으로 이준석에게 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권영국 후보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죠. 40대 윤석열. 40대 윤석열. 근데 70대 윤석열은 누구냐면 김문수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것들이 전두환 같은 것들이 거기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뭐라고 설레발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국민들이 받은 건 상처예요. 끔찍함이고. 맞습니다. 야, 이게 대선 끝나고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대선은 물론 내라는 심판하는 거고 사전투표 빨리 와라. 내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여튼 지루해. 근데 내일 한번 표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어. 이재명 후보 말대로 표가 총알보다 센 거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겠어 하고 벼르고 있고요. 대선 끝난 다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뭐 압승하겠죠. 그 다음에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 암적 존재들은 도려내야 된다. 저도 이제 어제 그 방송을 보고 나서는 이 대선 이후에도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혐오적 정치나 혐오 발언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앞으로 그 길을 계속 가셔라. 하지만 그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 본인에 대한 망신과 본인과 함께 있는 그 가족에 대한 망신까지 다 치러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아까 이제 윤석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준비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혐오 발언이라는 게. 근데 윤석열이 나쁜 걸 나쁜 걸로 덮잖아요. 나쁜 이슈를 더 나쁜 이슈로 덮거나 완전히 이슈 자체를 한 일주일 전의 이슈를 여러 6가지 정도의 이슈로 월화수목금토일 덮어버리잖아요. 어제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와 과거에 자신에게 지금 이제 어떤 의혹 제기가 되는 부분들을 이런 혐오 발언으로 덮는다라는 방법 아니었을까 하는 뭐 일각의 그런 해설들도 있던데 저는 뭐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준비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기가 메모해온 표현이면 캠프 차원에서 의논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박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저는 의도된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묻는 걸로 봐선 네. 그게 아니라 즉흥적 발언이라면 예. 머릿속에 그런 것만 차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참 좋지 않은 표현 중에 넌 머리에 뭐만 차 있냐라고 예. 그러잖아요. 머리에 그런 것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네, 순식간에. 왜냐하면 갑자기 하는 말들은 그 사람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꾸민 말, 전 종이에 오늘 발언할 거 적어왔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자기의 표현이지만 네. 자기 안에서 일종의 필터링 거름 장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즉흥적으로 나오는 건 거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히 보여줘요. 그 사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온전히 엉망진창이다. 예. 온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또 하나. 예. 제가 2000년대 초반인가 안티조선 뭐 선언하자 그래서 하고 예. 25년인가 됐는데 한 번도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적이 없어요. 네. 네. 뭐 할 기회가 없었나 좀 있기도 했는데 하여튼 많지는 않았죠. 조선일보가 저랑 얘기하기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 몇 번 있었지만 안 했거든요. 어떻게 네. 지켰어요. 저는 이준석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소비되는 상황이 온다면 예. 그 프로그램 난 출연하지 않는다. 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난 작은 저항이라도 할 거예요. 아, 네네. 뭐 라디오에 만약 나온다. 난 그럼 뭐 그 제작진에게 이준석이 어제가 중요하다. 5월 27일 이후에 다시 이준석과 인터뷰하고 네. 이준석에게 놀이판을 제공하는 매체에는 그게 레거시든 뭐 유튜브든 어디든 나가지 않는다. 뭐 난 작은 저항이라도 하겠다. 아, 좋은 말씀이세요. 또 하나는 당신 이준석 옹호하냐? 아니, 그리고 만약 이준석이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 이준석만큼이라도 민주노동당이든 진보당이든 그다음에 용해인 하는 기본소득당이든 뭐 사회 뭐 민주당이든 이런 데에도 마이크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군소정당에 똑같이. 그렇지. 그거 아니고 뭐냐라고 항의하고 이런 게 저 하나의 작은 저항일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노력에 참여해 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같은 데 가지 않는다. 네. 아, 근데 내가 내 몸이 썩는 느낌인데 예. 내가 더러워지는 느낌인데 귀를 씻고 싶은 느낌인데 정말 이준석은 퇴출시켜야 돼요. 예. 자, 준석맘 한마디 예. 해주세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어서 오십시오 하면 이제 안 나가는 거죠. 지금 김현정 앵커 성대모사 안 거기 이제 안 나가는 거죠. 우리 오창익 국장님은 네. CBS를 나가실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아니 다른 프로그램은 또 있으니까 우리 박재용 앵커 우리 회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 인권연대 회원이세요, 박정훈 거가? 오랜 회원입니다. 예. 박재홍은 박재홍 부장. 야, 부장. 좋은 분이에요. 예.